안녕하십니까, 연경입니다. 저는 전직이 간호사입니다. 지금도 간호사 일을 하고 있고요. 조금 간호사인데 일반 임상적인 간호사를 임상에서 계속해서 간호 일을 하다가 저는 병원에서 이제 전반적인 행정 관리를 하는 행정원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행정실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표 원장님이 진료 외에 모든 것은 제가 결정하고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인증평가를 받기로 하고 평가를 받고 나는데 이제는 인증평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병원으로 가야지만 병원이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병원 이제 전문 병원을 받기 위해서 그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6개월을 밤을 새고 왜냐면 소수 정예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팀을 꾸려서 6개월 안에 그걸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6개월 동안 밤을 샜습니다. 제 일과처럼 그렇게 하고 일을 했더니 제 몸이 이상함을 느껴서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사실은 부인과 검사를 나라에서 해주잖아요. 근데 정작 저는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2년 전에 했을 때는 괜찮아서 별 그렇겠지 했는데 느낌이 적으로 좀 많이 안 좋다 해서 이 일만 끝내고 가봐야겠다 해서 검사를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초음파를 하는 순간 아니구나. 그게 2024년 9월 2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2023년 9월 28일에 진단을 받고 바로 그때 또 의료 대란이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변해서 제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봤는데 저는 그래도 자궁 그냥 암 어느 정도 1, 2기 정도 됐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4기 골반으로 전이가 되었고 수술을 할 수 없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술을 할 수 없고 생명 연장으로 항암을 해야 합니다. 방사선도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새 서치를 하고 제가 치료 계획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저는 면역항암부터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느냐? 제가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그 항암 치료도 같이 해주십시오. 그러니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기 위해서는 비용은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무조건 해주십시오. 해서 저는 처음으로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방사선 30회, 그 다음에 항암, 독성항암 5회, 독성항암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면역항암 3개를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3개의 동시를 왜 하냐, 3개의 동시를 하면 너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라는 시선으로 봤습니다. 저는 지방에 거제도에 살기 때문에 서울에서 매일매일 방사선을 받으러 올 수 없었어요. 30일 동안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근처에 있는 요양원에 제일 처음에는 호텔에 있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병원이니까 요양원에 갔더니 제가 했던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병원에 살기 위해서 마케팅적으로 이제 제품을 구성을 해놓고 제가 믿었으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을 해놓고 끼어르시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당 400만원. 그 안에는 무수한 검증되지 않은 테라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NK세포. NK세포를 활성화시킨 주사 한 대에 20만원. 그 다음에 마사지 하나에 20만원. 10대 포함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400만원이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같은 생각은 돈 없는 사람은 죽는 것인가? 그리고 그에 맹신해서 암 환자들이 살기 위해서 주사를 한 대 더 맞고 싶어서. 근데 저는 맞았을까요?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당신네들이 마케팅으로 세워놓은 계산은 다 받아가라. 하지만 나는 주사는 맞지 않겠다. 거기 주사의 부작용이면 엉덩이가 붓습니다. 괴사가 됩니다. 근육이. 주사 맞는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냥 줍니다. 간호사님들 아시잖아요. 근육주사 두드리면서 주면 됩니까? 안 되죠. 근육주사는 근육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각기의 방법으로 줍니다. 그러니 괴사가 됩니다. 피하러 들어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 가렵다 하더라. 그럼 가렵다면 뭐 줍니까? 스테로이드 줍니다. 그리고 항암을 하면 항암 부작용으로 제가 약을 받았는데 스테로이드라는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한 스테로이드
프레드리솔론 어떤 많은 의학 그 약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 8알을 줍니다. 40ml 하나가 5ml짜리거든요. 그 5ml도 반으로 잘라서 주는데 그거를 한 번에 왜 독성 항암을 하면 그 부작용으로 불폐가 일어나거든요. 그 뇌하수체 그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로 해서 그 약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이걸 안 먹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먹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약의 부작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의사들이 약을 처방을 하기 위해서 플랜을 세워놓는 거 제가 대신해서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고 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소아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무분별하게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지급하는 걸 제가 제대로 했었고 빼고 주라고 얘기도 했었고 간호사들한테 그리고 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부작용 누구들이 잘 압니다. 내 면역력을 제로로 만들거든요. 근데 저는 제로로 만드는 면역력 치료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뭘? 방사선을 하고 독성 항암을 하고 그러면 저는 국토는 안 할지언정 뭐냐면 감염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항암 환자들이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호중구 수치가 떨어지고 그 호중구 수치 떨어지고 또 주사로 맞고 돈을 주고 나서 근데 저는 받는 동안 호중구 수치 한 번도 떨어진 적 없고요. 백혈구 수치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 폐렴이 걸리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렴이 걸리면 항암을 못해요. 그럼 그 항암 시기를 놓치면 결과는 너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항암 스케줄을 완벽하게 사이클을 다 한 번에 받은 사람의 생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항암 환자들은 그 사이클을 전부 다 못 받습니다. 중간에 폐렴이 오고요. 중간에 저는 마스크도 안 끼고 다녔어요. 사실 끼고 다니는 건 맞습니다. 제가 안 끼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답답한 거 싫고 그 마스크 안 속에 그 공기가 나는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하지만 저는 있는 게 있었죠. 주사는 안 맞겠습니다. 다들 걱정하죠. 왜 이 비싼 주사를 안 맞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좋으니까 맞아야 돼요. 저는 안 맞습니다. 그에 대체하는 거는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렌즈를 하루에 한 통씩 먹었습니다. 왜 알렌즈를 먹었을까요? 그게 아시잖아요. 그럴싸하게 마케팅화해서 계속 영상을 틀어주고 이 세포를 줄이는 주사다 고압 산소기에 들어가라 그게 5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그래도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 C300 프라바는 C300은 수시로 잡히는 데 5알 먹을 때도 있고 10알 먹을 때도 있고 면역 상황을 하고 오면 제 면역을 전부 다 끌어올리기 때문에 열이 나고 심장 박동수가 100회가 넘어 130회가 넘어갑니다. 성인의 심장박동수는 80에서 100이 정상입니다. 130회면요 내 여기에서 가슴에서 두근두근두근두근 소리가 들려요. 우리 신생아들 귀에 가까이 되면 두근두근두근 거리죠. 그것처럼 그러면 저는 견디지 못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C300도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균. 왜냐면 저는 하부 쪽이기 때문에 방사선을 쏘면 장정막이 다 손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설사하고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은 그냥 수시로 알렌즈 수시로 그리고 통증이 옵니다. 관절마다 아픕니다. 갑자기 폐경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절통이 있을 때는 뭘 먹겠습니까? 글루코사민 먹고요. 물론 피현장의 폭탄도 먹었습니다. 그때 산화질소가 나왔으면 되게 이것저것 알균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스터 C600은 물처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견뎠고요. 내부 방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방사선에 고농도 방사선을 자궁 안으로 넣어서 방사선을 받는 겁니다. 그럼 제 몸이 견디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런데 제 몸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요즘에 방사선이 있어서 세기 방사선이라 해가지고 암만 죽이는 세포인데요. 어떻게 암만 죽이겠습니까? 자, 자궁이 10cm가 암이 있으면 커져서 여기까지 밀려 내려가 있는데 그럼 이 분포를 쏜다면 결국은 나의 복부의 전체에 그래서 대장, 소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주변 조직에 그리고 골반까지 전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해서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사선을 받는 중간에 검사를 저희 암의 크기를 줄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방사선을 새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내 몸에 그림을 그려서 그걸 쓰기 위해서 다시 CT, MRI를 찍거든요.
교수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종양외과 방사선 교수님이, 왜냐면 저한테 생명 연장으로 해서 이것을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치 없습니다. 살려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죽었네요. MRI를 딱 찍었는데 제가 알잖아요. 10cm짜리 암이 5.5cm. 그래서 그분도 당황을 하셨어요. 근데 의사는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한테는 생명 연장 때문에 한다고 했지 치료 때문에 한다고 안 했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 옆에서 이제 그러면 수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치료가 되면 줄겠네. 근데 저도 몸으로 느꼈어요. 그게 준다는 게. 왜냐하면 자기 증상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더 열심히 먹었고 더 움직였습니다. 토하려고 하면 저는 유산균과 알로엔즈를 씹어 먹어가면서 그거를 진정을 시켰고요. 그래서 잘 치료를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면역 항암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 또 있었겠죠. 방사선이 다 끝나고 3개월 있다가 또 찍어보거든요. MRST를 찍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공간 전이도 없어졌어요. 근데 대부분 다 몰라서요. 수술을 안 했는데? 네, 수술 안 했습니다. 수술 안 했고요. 저는 방사선과 항암과 그의 역할을 해주는 영양을 책임주는 유산화로 이겨냈습니다. 오! 박수 좀 맞습니다. 의료인 중에 의료인이잖아요. 내가 병원에 직접 컨설팅도 하고 각양각색의 모든 것을 다 컨설팅까지 다 하시는 의료인 중에 의료인인데 유산화를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형님께서 전해줬을 때는 저는 한 번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컸습니다. 그냥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유산화 왔을 때 좀 삶이 쉽다는 거, 왜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을 항상 늘 많이 쓰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아프고 보니 뭐냐면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유산화의 제품력이 오늘도 너무 놀랐던 게 저희 병원에 쓰는 기계가 임상병리과 쓰는 기계 마크를 그냥만 보고 있었거든요. 저게 저런 거였구나. 이걸 보면서 저는 유산화의 기술력, 과학적인 거, 그 다음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너무 마케팅을 또 너무 잘 되어 있는 마케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는 내 건강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항암을 하면서 제가 교육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양보사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스톱이 되잖아요. 제 대신에 강사를 투입해놓고 저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유산화에서 나오는 중국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이걸로 나는 직업을 해서 내가 노동 수입은 제로가 되는데 권리 수입은 이래서 권리 수입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내가 돈이 더 많이 들 거예요. 저 1년에 3억 들었거든요. 직업이. 근데 제가 보험을 제대로 안 나가서 전부 돈으로 다 나갔어요. 근데 이거를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산화를 더 열심히 해서 저는 이번 연도에 이제 열심히 달려서 의미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